현대 물리학을 상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좀 무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 각오로 과유불급을 잠시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어쨌거나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함께 양자 물리학을 가볍게 이해해보고자 한 것은 교양 과목의 개수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 공부에서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차용되고 활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고전 물리학이 제시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관이 상식이고 우리는 그 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재 물리학은 그런 질서에 틈을 벌리게 되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우리 상식과 다른 세계관, 생각의 틀이 만약 사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현대인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시도는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 과학이 깨달음 전통에서 말하는 비이론을 막연하게 지지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하게 깨달음 전통의 가르침을 내가 가진 생각의 틀과 비교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절대적인 시공간 속에서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운행되는 세상이 뉴턴적 세계였고 양자 세계는 그와 대조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기 전에는 확정하기도 어렵고 예측과 통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상식적 세계의 시면에는 상식 밖의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맥락이자 배경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흘려듣기에는 조금 충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이라는 기본 정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물질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관찰되기 전까지 물질이란 것은 그냥 가능성의 확률로만 존재한다. 물질 세계가 사실은 비국소적이라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는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정말 낯설게 들립니다. 과학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태도는 깨달음 공부를 하는 구도자에게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처음 의도로 돌아갈 때입니다. 담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의 이 말을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의 모래알 속에는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많은 원자가 있다는 이야기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연기법에서 이런 과학적 담론과 닮은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를 쓰면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성계의 일미진중함시방, 일념즉시 무량겁은 양자 물리학의 비국소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비국소성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 배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 배경이 바로 전체성입니다. 또한 무언가가 나타날 때 국소성과 비국소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국소성과 국소성 이야기는 마치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홀로그램 전체에서 일부를 떼낼 경우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부분에 전체 그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먼지 안에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것, 한순간의 생각 속에 영혼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이 법성계의 선언입니다. 화엄의 비조 법장은 인드라망의 비유를 금사자상으로 설명합니다. 금이라는 기반 위에서 모든 형상이 일어나지만 금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든 코끼리의 모습을 하든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금이라는 본성이죠. 생각 하나, 물건 하나가 모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종자의 현행이죠. 이것은 하나의 입자가 드러나기 위해 운행하는 양자장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양자 포텐셜을 카르마라고 부르면 이해하기 더욱 쉽겠네요. 카르마에 따라 잘라 생멸하는 종자의 현행입니다. 종자는 결국 위치성, 정보인 것이고 이 정보는 카르마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된 흐름을 따라 입자의 현행으로 드러납니다. 현행의 정보는 또다시 양자장으로 전달되며 양자 포텐셜이 길을 만듭니다. 양자 세계는 비국소적이니 하나의 드러남에 온 우주가 정보적으로 참여합니다. 상즉상입의 연기적 세계관은 상상력이 풍부한 인도 중국인의 철학이 만들어낸 기이한 논설이 아니라 깨달은 이들이 직접 보고 기술한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연기법의 묘사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물리적 세계의 진실과 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비국소적인 전체적 양자장과 그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세상이라는 데이비드 봄의 표현은 텅 빈 진여에서 위치성을 가진 종자가 현행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증불감, 불구부정. 라마나 마하리시는 우주 전체가 진동, 회전, 울림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자장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생각과 형상 그 자체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형상이든 진여에서 드러나는 형상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자 차원에서 우주 전체의 정보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언제나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봄은 말합니다. 숨은 변수, 실제의 영역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인 것입니다. 인드라망은 우주를 감싸는 그물입니다. 양자장은 세상을 담은 그물입니다. 한쪽을 당기면 전 우주의 그물이 출렁이고 하나의 움직임은 즉각 전 우주의 그물망에 알려집니다. 우리가 숨겨진 질서와 드러난 형상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쓸데없는 고집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물리학에서는 여전히 최종적인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 전통은 말합니다. 그대는 답을 찾고자 하는가? 그대가 바로 찾고자 하는 그 답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양자 물리학입니다.